안녕하세요. 윤호라고 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방송을 어,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이크 제가 볼륨 조절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미세하고 작게 됐었을 겁니다. 일단 양해 바랍니다. 어제 폭스코리아에 엑스파일 방송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를 한번 올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메일이 왔어요. 구글 측에서 왔는데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저작권에 대해서 뭐 딱히 뭐 그렇게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왠지 좀 찜찜해서 그냥 일단은 엑스파일 미드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 이 글귀와 마찬가지대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5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오래 했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9년도 군번입니다. 제대하고 2001년에서 그 말쯤에 제대를 했는데 그 군대를 갔다 오면은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많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줄 알고 진짜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알바를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게 된 알바가 어, 처음에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어, 처음에는 그 비디오 방이 있었습니다. 그 동대문 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동대문 그 대로변에 있는 조그만 그 2층에 있는 비디오 방이었는데 가서 이제 면접을 봤죠. 근데 봤는데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여긴 좀 지저분하게 많이 있다. 하는 일이 좀 지저분하다. 알다시피 여기는 영화만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좀 그런 야한 뭐 성인 비디오를 틀어주면은 연인 간에 들어갔다 오면은 막 지저분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다 닦고 하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다음날 연락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 하나가 뭐냐면은 꼭 면접을 보고 집에 오는 날에는 꼭 그런 말들을 해요 사장님들이. 무슨 희망 같은 걸 갖게끔 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집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전화 거의 안 와요. 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사장님들. 예. 그냥 넌 너무 쓰기 뭐하니까 다른데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던가. 하루 왼종일 사람 그 전화 기다리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튼 하루 왼종일 기다리는데 진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또 PC방 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군데를 찾아봤는데 그 신당동 떡볶이로 유명한 데죠. 거기에 신당동 몇 번 출근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야간 알바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PC방에서 담배들을 진짜 많이 필 수 있었단 말이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이랑 섞여서요. 그러면 그 재떨이를 화장실 바로 옆에 계산대 옆에 가가지고 물로 씻고 휴지 한 장 깔고 물을 분무기를 뿌려서 올려놔야 돼요. 근데 제가 장갑을 안 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피부병도 많이 옮고 그랬는데 그 방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리니지랑 뮤가 한창 인기 있을 때여가지고 그쪽 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막 담배가 막 쌓여 있고 막 어우 냄새 엄청 쩐내 나고 막 거기에 아예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리니지랑 뮤가 그 현금 거래가 되니까 그거 잘만 키워서 그걸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일단 한 달을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일을 했는데 분명히 저 1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분명 간 거였거든요. 근데 월급을
한 달 딱 되니까 10,000원짜리를 8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뭉태기로 해서 주더라고요. 통장을 해서 주진 않고. 그때 당시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확실히 최저 잡히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음날 집에 가서 세보고 보니까 딱 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다음날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왜 100만 원 주기로 해놓고는 왜 안 주냐. 분명히 그 명시에도 첫 달이건 두 달 후에도 뭐 연습생활 뭐 전 한두 달 전에는 뭐 몇만 원 이렇게 준다 이렇게 명시도 안 돼 있었는 상황인데 그 물어봤더니 제가 첫 알바고 하니까 첫 월급은 80만 원 준 거고 두 번째 달부터는 100만 원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지저분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어떤 한 사람이 한 3명인가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쭈삣쭈삣하듯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는 이제 카드 형식으로 된 그 10,000원짜리 카드 하나가 있고 5,000원짜리 카드 한 장 있고 1,000원짜리 카드가 있어요. 그걸 이제 현금으로 사가지고 PC 기계 위에다가 카드 기계에다 그 따로 발급된 현금 가르가 가능한 그 카드를 넣어야지만 PC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1시간짜리 그 카드를 총 6장을 산 거예요. 그거는 그 쭈삣쭈삣하게 따라온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한 10억 올려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난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멀쩡해서 봤는데 그때 새벽 1시였는데 사람 좀 뜸할 때였거든요. 리니지하고 비유하는 방아 당연히 매어 터졌고요. 보니까 한 사람이 컴퓨터 6대를 켜요. 그 카드를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한 사람한테 보니까 제가 솔직히 총선을 처음에서 실컷 봤거든요. 그랬더니 걸레질을 하면서 봤는데 그 고스톱 있죠? 그거 쭈삣쭈삣하게 온 사람한테 그 몰아서 10억 원어치를 그 현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도 아니에요. 한 3, 40분 사이에 고스톱으로. 그러니까 아이디를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갖고 있는 그 쭈삣쭈삣한 그 사람한테 10억이라고 하는 그 게임 머니를 그렇게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아침 근무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랑 한 2살 차이 나는 형이거든요. 네, 오전 근무자셨는데 제가 그 목격담을 얘기했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너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 불법이라 걸리면은 너 감옥 갈 수도 있다. 공여자가 되어서 장소 공유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 만약 와서 한다 싶으면은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내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군대를 바로 갔다 왔긴 했었지만은 좀 숙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또 딱 됐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사장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뭉태기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 줬겠거니 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오전 근무하는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여기 빨리 그만둬라. 자기도 여기 일한 지 지금 3개월 됐는데 그냥 좀 그러니까 그만두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야간 일을 하고 나면은 저한테 막 짜장면도 막 자기 돈으로 사주고 막 그랬던 분이라 좀 친분이 좀 쌓이게 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연락하고 지내자고 해서 저한테 연락처를 주고 저도 주고받고 그랬죠. 근데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휴대폰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첫 월급 80만 원 그때 받았을 당시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이죠. 그 카메라 그 뭐 슬라이드 되고 막 폴더 되고 막 카메라 뭐지 화면 돌아가고 하는 막 그런 폰을 쓸 때였는데 첫 월급으로 그걸 샀죠. 그때 그 진짜 고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아무튼 처음으로 인맥을 처음 그 사람 때문에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월급 받았을 때 월급을 보니까 또 8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 요번에 2달 때쯤 됐을 때 월급 주기로 하셨는데, 왜 100만 원이 아니고 또 왜 80만 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계산대에서 보니까, 한 달 내내 보니까, 막 돈도 비고,
과자나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일부 막 비고 그랬더라. 네가 손을 탄 너한테 손을 탄 건지 아니면 손님들이 너 없을 때 그 훔쳐가서 먹은 건지 모르는데 네 시간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어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제하고 준 거다. 솔직히 거기서 돈 더 빼서 한 75만 원이나 70만 원 주려고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알바를 또 갔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정에 대해서 그 제가 연락처를 주고 받았던 전 근무자 오전 그 PC방 알바 했던 그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따로 만났어요. 근데 그 형이 알고 봤더니 저기 고대 안암 쪽 그 뒤편에 그 이제 하숙집들이 되게 많은데요.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은 따로 그만두고 나서 무슨 은행 청경 경찰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비원 같은.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밥 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분명히 한 8, 9 자기는 오전 근무자였기 때문에 한 80에서 90만 원 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막 처음엔 막 70 주고 두 달 때쯤 됐을 때는 또 70 주고 또 세 번째 됐을 때는 설마 80만 원 주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뭐 65만 원 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형도 물어봤더니 뭐 자기 일했을 당시에 뭐 그 시간대에 뭐 컴퓨터 키보드라든지 마우스가 뭐 고장난 게 있어서 그거에서 돈을 제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차라리 이거 그만두고 다른 거 알아봐라. PC방 알바는 할 게 못 된다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형도 담배를 안 폈고 저도 담배를 안 핀 상황에서 저는 손에 막 피부병이 올랐었어요. 심지어 그 형은 담배를 안 피신 분이라 기관지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밥 사주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봐서 그만둬라. 그래서 저 그날 바로 이제 야간 일 가서 일하고 이제 그만둘 때 너무 괘씸해서 그 뒤에 그 옛날엔 그 광마수가 그렇게 비쌌었어요. 근데 제가 강마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 마수였거든요. 거기서 강마수 하나 갖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아빠한테 전화성 빼달라 그랬어요. 예, 안 간다고. 휴대폰도 그 오프 시켜놓고. 그리고 한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꽂았어요. 전화선을.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이었나요? 엄마, 아빠, 동생, 저 이제 네 식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으로 저녁에. 근데 집에 저녁에 전화 올 데가 없거든요. 근데 막상 받았더니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제 엄마가 받은 거죠. 제가 못 받겠다고. 혹시 그날 그 PC방 알바 사장인 줄 알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이 우리 어머니한테 도둑 넣어 아들 키웠다고, 돈을 돈통에서 훔쳐갔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싸운 거죠. 어? 아니 애 월급 100만 원 주기로 해놓고는 안 주고는 뭐 이제 와서 뭐 돈 입었다고 도둑놈이라고 한번 신고하라고. 그리고 우리 집 찾아오라고. 어 그리고 내가 당신 신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어떻게 애를 두 달이나 일 시켜 먹으면서 세상에 월급 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는 뭐 돈 빈다고 해서 돈 까고 뭐 한다고 돈 까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애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뭐라고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제가 두 번 다시 그 마봉잎 떡볶이로 유명하다는 그 할머니로 유명하다는 그 신당동 길을 거의 가질 않았어요. 진짜. 눈도 그쪽으로 돌리지도 않았고 글로 가는 길이 있다 싶으면은 그때 일이 생각나서 치를 떨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집에 있는데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돈 나가고 사회생활하는데 돈을 또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세 번째로 시작한 알바가 그 빵집이었어요. 고려대학교 가기 전 안암 쪽 그 길 모퉁이 쪽에 그 엠마라고 하는 그 빵집이 있었어요. 예. 그 우연찮게 그 제가 가끔씩 이제 청계천을 자주 갔었는데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그 버스 안에서 그 엠마 빵집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 구한다는 글이 A4 용지에 써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첫날은 좋았어요. 근데 되게 어색해서 뭐 계산하는 것도 잘 못하고 빵 종류는 많지만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근데 첫날은 그래도 잘했어요. 뭐 식빵 비닐 포장한다든지 케이크 주기 전에 케이크에다 이제 반딱반딱해 보이려고 하라고 이제 시럽 바르는 거, 설탕 시럽 바르는 거, 그리고 초 몇 개 챙겨줘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둘째 날 딱 했을 때, 아씨, 그 빵집 사장 딸이 한 명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계산대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게 낱개로 파는 빵들 종류별로 다 가격 다 외웠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거 못 외웠다. 그러니까 그거 외워라. 어? 내일이나 내일 2, 3일 안으로 외우라. 그럼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한 번에 갑자기 외우라면 솔직히 그게 외워지겠습니까? 빵 종류가 몇 가지였는데요. 한 대여섯 개도 아니고 아니 20가지가 넘게 된 빵들을 어떻게 가격을 일일이 다 외우냐고요. 지금이야 뭐 계산대에서 보면은 빵집에서는 무슨 빵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만 터치하면 이제 가격이 체크가 돼 있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계산대에서 일일이 빵 가격을 찍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이틀인가 3일쯤 됐을 때 그 딸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빵 얼마예요? 이거 빵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대답 못했죠.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왜 이런 거 모르냐고 핀잔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 이런 거 못 외울 정도로 빵집에서 일할 거면 일할 그런 그 안 된 깜냥이 안 된다고 그냥 그만둬라. 아 그런 식으로 핀잔을 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이틀 만에 그만뒀어요. 에? 그리고 집에 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이제 빵집에서. 근데 제가 그때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장님이었어요. 그때는. 그거 왜 안 오냐 일하러. 아 나 일 못하겠다. 사장님 제가 군대 갔다 오자마자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적응 안 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죠. 버스 카드였다. 전 군대 갔다 와서 버스 카드로 버스 타고 다니는 걸 처음 접해본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군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어? 뭐 군대에서도 진짜 막 몸으로 때우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막 특히 막 군가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새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군가 외우는 거라 학교 다녔을 때 그 시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 한 번 학년 학줄 한 줄마다 이렇게 시 읊게 해가지고 못 읊으면은 막 맞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빵 가격을 그걸 다 외우라 그러니까 그것도 2, 3일 안에 외우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우지. 그 나는 사장님 그 따님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 일 시킨 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죄송하다. 그리고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게 된 알바가 호프집이었어요. 예. 그 종로에 있는 호프집이었는데 그래도 술집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알바를 검색을 해보니까 호프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월급이 150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뭐 애누리 없고 그냥 한 달에 바로. 그래서 첫날 가서 일했는데 세상에 저 첫날 잘렸어요. 그 왜 잘렸는지 아세요? 그게 되게 상당히 되게 아이러니해요. 뭐냐면은 제가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첫날 일하는 게 되게 좀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 맥주 1000cc, 500cc 막 닦는 거. 예. 그걸 닦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안주 서빙하고 그리고 한 3, 4시쯤 되면 좀 뜸하다 싶으면은 이제 밥을 먹고 한 5시까지 운영을 했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 중에 높은 그 매니저급이 있었어요. 거기 호프집은 특이하게 사장이 있는데 남자 새끼인데 그 사람이 그 돈 많은 그 부인 만나가지고 나이 좀 있는 그 부인 만나가지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가게에서 일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장 입고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만 하고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일하는 매니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데서 다른 데 호프집 가서 당신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너무 착하대요. 착해서 여기서 일을 못한다, 이거죠. 예. 아, 그게 이유였어요, 진짜. 잘린 이유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날 하루 일한 일당으로 15,000원을 주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래요. 그리고 제가 면접을 그리고 나서 한 5군데? 6군데를 봤어요. 그, 막상 할 수 있는 게 또 편의점 뭐 생각은 못했고, 그때는 이제 PC방 위주로 이제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말도 자꾸 말리네요. 죄송해요. 물 좀 먹을게요. 그러니까 그, PC방들 계속 면접 보러 가니면 대부분 다 미끄러졌어요. 거의 똑같은 말만 해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한 4-5군데? 그리고 나서 점점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게 1년 안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사람이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되게 약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 이제 눌러앉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수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대하고 나왔을 때 했으니까 21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백수가 됐었어요. 백수. 그러니까 무려 한 6년? 6년에서 거의 7년 사이 집에만 있었죠. 근데 엄마랑 동생이랑 아빠랑 눈치 엄청 봤죠. 왜냐면은 여동생은 그래도 뭐든 하겠다 싶어서 열정이 강한 애여서 혈액형도 O형이어가지고요. 걔는 그때 당시 어린이집 선생이 한다고 막 공부를 하면서 학원 다닐 때였고, 어머니는 이제 공장 시따로 해서 일을 하실 때였고, 아버지는 그 IMF 때 직장 잃고 나서 그 경비 일을 하시고 그러실 때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위기소침해질까봐 아버지가 가끔씩 10,000원이나 20,000원씩 챙겨주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휴대폰 나중에 정지돼서 이제 뭐 휴대폰 못 쓸 때가 될 때였고, 그래서 집에 있는데 뭔가 할 게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또 TV만 보고 그런 게 너무 일상이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게으름이 막 점점 내려앉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뭔가를 해봐야 되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때 만약 제가 유튜브를 했으면 그때 대박 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뭘 하려고 했었냐면은 그 학창 시절에 그 하드보드 있죠? 하드보드지를 잘라가지고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옆 그 하드보드지로 삼각형 사각형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약간 필통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 바깥쪽에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나 뭐 영화 좋아하는 거 사진 붙이고, 그리고 아스테지라 해서 비닐 포장을 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통을 갖고 다니던 게 생각나가지고 그 종이 모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종이 모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였지? 뭐 직접 막 자작해서 했을 때였는데, 제가 카페가 있어요. 어 잠시만요. 제가 카페를 그때 했었어요, 진짜. 예. 그게 뭐였냐면은 제 카페가 있어요. 여기 유노 페이퍼 아트라고 돼 있죠. 이거를 제가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하다가 나중에 접었어요. 예. 왜냐면 이거를 7년 동안,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동안에 이걸 했어요. 카페 활동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그 투야 김지혜라고 그 여자 가수 여자애를
좋아했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꾸민 거고, 이게 제 카페였거든요. 이게 스타게이트인데, 이게 제가 이제 글도 쓰고, 어? 여기에 종이 도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딴 데서 종이 도형 모형을 갖고 와서 올려놨었어요. 사람들 보고 이거 보고 하라고.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 거 이제 보고 참고한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종이 모형을 활동했던 게 어딨지? 아,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만든 게 이거 자작이에요. 이거는 뭐 설계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하드보드랑 처음에 만든 게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저희 동네는 버스 정류장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하드보드지랑 이거 CD 케이스 판 그리고 색상지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풀로 했어요. 풀 진짜 뭐 50 본드나 뭐 그런 게 없을 때여가지고 이거를 하고 이게 제 첫 작품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그리고 이거는 다른 모습. 이거 에스카플론의 그 CD 케이스 자켓 따다가 제가 이 버스 정류장을 만든 거였는데 되게 허름하죠? 여기 나간 것도 있고. 근데 얘가 금방 박살나고 없어졌어요. 집이 하도 어수선해서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되게 대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케이블에서 스타게이트 미드를 했었어요. 그 아틀란티스 뭐 스파게이트. 그래서 제가 스타게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게 이거예요. 이게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이게 사이즈가 되게 커요. 이게 지금 다행히도 이거는 보존을 잘해서 제가 장롱에다 올려놨는데 요거에 돌아가요. 원래는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 하드보드지하고 색상지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 뒤에 검은 거 보이죠? 요 뒤에 카세트를 넣어놨어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제가 몰래 그 라디오나 카세트를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카세트를 갖고 나왔었단 말이야, 몰래. 근데 그 카세트를 뜯어가지고 빨리 감기나 대감기 하는 그걸 롤링을 여기다 넣고 이걸 약간 비스듬히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게끔. 예. 이때는 프린터가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만드는데 거의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진짜 한 달. 이거 도면도 없어요. 예. 그리고 요 앞에 요거 요 석판, 이것도 그 스타게이트 비디오 보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석판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집에 시계 있죠, 시계.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 그 부분을 뜯어다가 밑에다가 박았어요. 그래서 이게 건전지만 놓으면 이게 돌아가요.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이거 만드는데 진짜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이거 똑같은 사진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그 종이 모형만 따로 그 도면을 이렇게 올려놓은 그 일본 어떤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다음 작품을 만든 게 뭐였냐면은 그 에일리언 있죠? 에일리언 2에 나오는 에일리언 10 비행정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칼라 프린터가 필요해서 제가 돈을 삽시일반 진짜 알뜰살뜰 모아서 칼라 프린터 만들어서 이걸 뽑아서 만든 거죠. 에일리언 10. 그리고 이거는 이거 에일리언 10.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직도 제가 CD를 갖고 있어요. 예. 나중에 진짜 시간 더 되고 그러면 이제 프린트해서 더 멋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때는 기술이 제가 좋아가지고 프린트 한 거를 그때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디자인 학원을 다녀가지고요. 그 3M 그 스프레이가 있어요. 77번. 강력한 그 접착력을 강력하게 한 건데 그거를, 근데 얘는 하드보드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딱딱한 거라. 그러다 찾다 보니까 그 알파몬고를 가면은 그 메탈지라고 있어요. 한쪽 면은 은색으로 메탈이 되어 있는 재질이고 한쪽 면은 그냥 종인데 약간 도화지보다도 좀 더 두꺼우면서 약간 코팅된 것 같은, 거기다가 그 프린트한 거를 3M 77번을 뿌려서
그 도면을 붙이고 칼로 재단해서 이걸 50번드로 하나하나씩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울지가 않아요. 습한 날에도. 예. 이거는 다른 옆모습이고요. 아, 되게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하드보드로, 제가 90년대 때 살아왔던 사람이라 70년대 때 전차 있죠. 옛날에 그 장군의 아들 보면은 땡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전차가 지나가잖아요. 그 전차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따로 그 도면이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사진만 보고 만든 거예요. 이것도 무려 이거는 40일 걸렸어요. 전차 만드는데. 이거 전차예요, 전차. 이거 하드보드지하고 색상지랑 만든 거예요. 이거는 박살났어요. 이건 제가, 이거 진짜 잘 만든 건데, 이걸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좀 아쉽죠. 이게 고장난 거. 이게 망가졌거든요. 이게 앞이었는데, 이게 LED가 나왔어요. 이게 LED가 아니라 후레쉬였는데, 후레쉬 뜯어다가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잘 만든 거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그 도면 없이 만든 거였는데, 박살나서 이게 제일 제 최고의 작품이었는데, 이거는 뒷면. 여기는 이제 야광이 되는 그 있어요. 그 군대 있을 때 쓰던 거 잠깐 기자재 살짝 갖고 온 건데,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그 야광으로 돼가지고 그 이렇게 사수 이렇게 돌리는 거 쓸 때 쓰는 거, 그걸 이제 뒷부분을 마감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린트해서 만든 게, 그때 당시에 콜롬비아 무슨 비행선이 그 지구 궤도상으로 들어오다가 그 상공에서 이제 폭파해서 죽은 거에 대해 돌아가신 그분들에 대해서 콜롬비아 호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추모하는 이제 그런 액자 앨범들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이거는 시계 망가뜨려 놓은 그 시계 바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재를 해서 만든 건데, 이거 너무 아까웠어요. 이것도 금방 박살 났죠. 더 작품이 몇 개 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무려 한 거의 거의 6, 7년 동안 종이 모형을 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그 투야 지혜를, 제가 이분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병장 때 할 일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그분 초상화를 그렸어요. 진짜.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그림 못 그리는데, 그 진짜 이거 한번 그리는데 진짜 한 4, 50일 걸렸나? 그때 군대 있을 때 대부분 막 뭐 향나무 뜯어다가 캐다가 막 고참들이 막 반지 만들고 그럴 때였거든요. 병장들이. 그러면 아니면은 그 10원짜리나 100원짜리를 수송부에 갖고 가가지고 그 바퀴 타이어 빼기 시들기 전에 뭐 렌치 어디다 넣어가지고 박아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은반지 그 동반지 만들 때 저는 이걸 그렸어요. 이게 투야 김지혜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저도 이렇게 그림 잘 그릴 줄 몰랐어요. 근데 그리다가 이제 제대로 했죠. 이게 제 마지막 작품이었죠. 군대 있을 때. 투야 김지혜. 그래서 제 닉네임이 투야지혜였어요. 투야지혜. 그리고 그 이메일도 투야0508이었고, 0508은 제 생일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종이 모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고 있는데 거의 7년 넘게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여동생이 그때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편의점 오후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동생이 한번 저한테 은근슬쩍 물어보더라고. 오빠, 이제 더 이상 놀지 말고, 이제 오빠도 이제 돈도 벌고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되지 않냐. 오빠도 이제 나이가 얼추 이제 27살인데, 올해가 또 가게 되면은 또 28인데, 오빠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나도 어떻게든 돈 벌어서 이제 빨리 어린이집 선생님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빠 한번 우리 편의점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되게 소심하고 위축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면접에도 안 써주고 뭐 일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사회 경계심이 너무, 그때 한마디 히키코모리였죠.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의. 예. 그래도 가끔 그 아까 종이 모형 한 것 같고 그 모형꾼들이라고 해서 프라모델 그 모임에 가가지고 막 자랑도 해서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도 처음엔 되게 신기하고 되게 멋있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차비며 휴대폰비며 막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저한테 동생이 이제 편의점 알바를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아이, 너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 삼천포 빠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은 거기가 핫플레스가 됐잖아요. 신사 가로수길점. 예. 제가 그래서 세븐일레븐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일하게 됐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13년을 일했어요. 13년. 여기서 13년 동안 존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냐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건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생이 일단은 오후 근무를 해서 일단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직영점이어서 말 그대로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오전 근무자는 1명, 점심 근무자는 2명, 야간 근무자는 2명 했어요. 그렇다고 매장이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길이 되게 예뻤어요. 운치도 있고. 왜냐면은 거기는 진짜 소상공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유명한 오뎅바, 어묵바도 있었고, 근처에 이제 액세서리점, 뭐 포토그래퍼들이 있는 점, 그리고 대부분이 가정집들도 많았고. 근데 거기가 진짜 핫플레이스가 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어떤 핫플레이스였냐면은 지금처럼 관광객이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새벽에 연못 끼거나 눈 내리는 날에요. 그 가로수길이 왜 가로수길점이냐면 거기가 약간 앤틱한 가로수 모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돼. 그러면은 길 한가운데에서 2차선이었는데 거기서 딱 사진을 찍으면은 운치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거길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 동네도 되게 조용했고 가정들 위주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관광 그 특화 거리가 되지 않은 바람에 좀 그렇게 운치 있는 동네였는데 정감도 많은 동네였어요. 그게 7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건물주가. 근데 그 건물주가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 사장 되는 사람이 무슨 마트에서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대주가 는 이렇게 FC나 뭐 매니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들고요. 사모님은 그 건물주 아주머니는 그냥 일본 가정 전업주부였고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었고, 그때 제가 취업했을 때마다 그분들이 그 자녀분들이 거의 중고등생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건물주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그 건물주가 저하고는 엄청 친한 인연이었대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14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점주들이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그만두고 다시 다른 점주한테 이렇게 이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애착이 없었어요. 나중에 애착이 생기고 강해지다 보니까 또 가서 일하게 되고, 또 건물주가 얘를 써라. 얘는 일 잘한다. 바깥에 청소도 다 하고 건물도 깨끗하게 하내고 일도 싹싹하게 잘하니까 얘를 써라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2년에 한 번씩 계속 그 편의점을 가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동생을 따라갔죠. 근데 되게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손님한테 인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얼마 나왔습니다. 얼마 뭐 거슴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주고 그래야 되고, 또 물건을 어디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인지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숙기가 너무 없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6년에서 7년 사이에 집 밖을 안 나가고 종이 모형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 거 못했죠. 그러다가 이게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죠. 근데 편의점에서 일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담배 이름 외우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다 외국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 제일 특이한 게 그거였어요. 말보로 라이트가 있고
더닐 라이트가 있고 팔레멘트 라이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담배 사러 온 사람은요, 그 이름을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라이트 주세요 이러면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라이트? 말보로 라이트인가? 더닐 라이트인가? 막 가물가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가 회사별로요. 마일드 세븐 회사의 JTB인가? 걔랑 그리고 더닐 회사, 말보로 회사, 그리고 KTN 이제 한국 담배, 국산 담배 다는 회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담배 회사 그 위치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놔요. 그 새 제품 나오면 이렇게 여러 개 다 꽂아놓고 그래서 다른 걸 거기다 함부로 거기 꽂아놓으면은 막 말도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 이름 외우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진짜. 담배도 잘 못 찾았어요. 왜냐면 제가 담배를 안 필 당시였으니까. 그 다른 거는 진짜 쉬웠어요. 물건 오면 물건 정리하고 뭐 손님 오면 손님 받고 동계산하는 게 끝이었고 청소만 잘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동생하고 이제 같이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담배가 그때 당시에 2,500원 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500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막 금연바람 불고 담배값 인상바람 불고 그럴 때 한 달 전부터 본사에서 그 담배 회사랑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한 보루 이상 팔지 말라. 아니면 5갑 이상 팔지 말라.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실제로 담배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편법을 써서 어떻게든 막 살려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 한 번은 그 언제였지? 그때도 그 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단종됐는데 살렘이라고 하는 맨솔 담배가 있어요. 박하향 나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왔는데 막 처음에는 저희는 그게 잘 안 나가는 담배인 거 아니까 한 보루 이상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보루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는 한 보루도 이제 팔지 말라고 이제 점점 담배값 인상되는 시가 다가올 때마다 담배 개수를 더 줄여요. 파는 개수의 액수 자체를. 그게 그 독과점 그런 걸 해서 막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다 피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막 한 보루 안 판다고 5갑도 안 판다고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녹음을 해놓겠다. 너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 파는 거냐? 막 이렇게 따지고 막 난리 치는 거죠. 막 그 진당 손님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 가정집들 위주로 있는 그 가로수길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해둘 게 있는데 절대 편의점 알바 일을 하시게 되면요. 가정집들이나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는 데는 절대 일하지 마세요. 진당 손님도 진짜 많아요. 막 술 먹고 와서 괜히 막 쌍욕하고 가거나 괜히 막 멱살잡이 하거나 막 욕하고 가서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냥 함부로 딱 그냥 줘서 팔아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담배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또 학생 같은 애들은 또 보이는 애들 어려 보이는 애들은 막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또 신분증 검사도 매일 해야 되고 꼭 신년 새해 딱 넘어갈 때 되면요. 담배를 사러 온 놈들이 있어요. 자기 성인 됐다고. 올 한 해가 지나면. 성년 됐다고. 그런 경우 진짜 비일비재 많았어요. 아니 저러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까. 진짜. 아무튼 담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담배에 대한 우픈 에피소드 또 따로 또 얘기도 할게요. 지금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동생을 따라서 이제 오후 근무를 시작했죠. 근데 둘씩 일했으니까 편했죠. 여동생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첫날 빵꾸가 났어요. 돈이. 그 시프트 정산이라 그래가지고 다음 근무자 오기 전에 돈이 포스가 2개가 있어요. 계산대가. 포스를 계산대라고 그러거든요. 1번 포스, 2번 포스가 있는데 돈을 다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기계상에 있는 돈하고 내가 실제 갖고 있는 돈하고 액수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20만원이 넘어버린다 싶으면은 그 울려요. 벨이 띠띠띠 하면서 동전 통해서 돈을 해소해서 금고에 누라고. 돈을 너무 많이 부축해두면 안 되니까. 근데 한 번은 봤더니 10,000원이 딱 빈 거예요. 정확히. 근데 아무리 해도 그 돈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이럴 때는 자기 돈을 메꿔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했더니 자기 시간대 자기가 일하게 되면은 돈이 만약 빵꾸가 나면 돈을 메꿔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때 그 논리를 처음 안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받은 금액 복면복창하고 또 줄 때도 나가는 돈을 할 때는 특히나 한 번 돈 2번 더 세보고 돈을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때부터 빵꾸가 안 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팁 하나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포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와리가리 하면요, 돈이 무조건 비게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1,000원이든 500원이든 100원이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스 1번이면 포스 1번만 쓰고 아니면 포스 2번만 쓰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그게 진짜 돈 빵꾸 난 것도 그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내 동생을, 아 죄송해요, 자꾸 말이 다른 데로 헛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얘기가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또 목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동생하고 이제 오후 정도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정확히 딱 2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거기 그때 진짜 재밌는 일, 즐거운 일 많았죠. 좋은 인연들도 많았고, 알바 동료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가 그 지겸 그 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야간 근무를 해보지 않겠냐. 저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야간 근무를 하면은 한 90 받는다. 대신 그때 제가 일했을 당시에는 월수금만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류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자, 라면, 일반 공산품들, 그거 위주로 이렇게 차량, 택배 그 배송 차량이 와요. 그게 월수금만 왔는데, 그때만 1시간씩 해서 9시에 와라. 물건 안 들어오는 날에는 일반적으로 10시에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 충분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오후에 근무하지 말고 야간에 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하고도 상의를 해봤더니 동생도 야간에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야간에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점주의 뿌락치였어요. 뿌락치. 뭔지 아시죠? 약간 스파이 같은 식으로 자기 남동생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일을 했죠. 근데 야간에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그 조그만 가게 안에서 물건이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에 막 일일이 다 검수해야 되고 검품해야 되고 하고 나서 이제 물건 정리하다 싶으면은 그 사람은 항상, 편의점 야간에서요 제일 주도적으로 독점을 하면서 그 주도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권력이 뭐냐면요, 사무실 안에 그 볼트가 있어요. 저는 볼트라고 배우는데, 그 냉장고 있어요. 음료수 냉장고를 정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최고의 짱인 거예요. 짱. 진짜 막 모든 걸 가난할 수 있는 그것만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계산만 주장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료수 냉장고에서 음료수 정리하고, 과자 박스면 과자 박스나 라면 박스 정리할 때 저는 밖에서 손님 받아가면서, 손님 없을 때는 또 공산품을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껌이나 이런 거. 그러다 보면은 1시에 또 1시에 우유가 들어와요. 그때는, 지금은 편의점이 우유랑 푸드랑 같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새벽 1시에 푸드 들어오고 새벽 2시에 우유가 들어오고, 그리고 5시에 신문이 들어오고 6시에 경마지가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많이 친해졌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일할 때는 그 기다란 핫바 같은 햄 있죠. 그거를 일일이 그 불판에다가 그 전자 그릴 위에다 구워가지고요, 그 은박지 호일 그 밑에 깔아가지고 일일이 팔았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묵을 했어요. 근데 어묵은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저는 청년 결백하게 찌든 어묵 국물을 안 팔았어요. 저는 바로 저녁 새벽 밤 12시면 버리고요, 그 어묵 국물통을 진짜 고무장갑 끼고 세수세미를 해가지고요, 틀어 풀어가지고 다 닦았어요. 진짜. 그리고 찬물 반을 받고 뜨거운 물 반 받아서 물을 끓이고, 그때 본사에서는 이제 무 한 조가리 하고 파가 큰 대파가 두 종류가 두 줄 나올 때였거든요. 그걸 넣어서 끓이고, 어묵도 넓적한 어묵 3개, 그리고 봉어묵 3개 해서 넣었다가 끓였다가 잠깐 일부러 걸쳐놔요. 불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호빵도 했어요. 호빵은 진짜, 저 호빵도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에 솔로 다 닦았어요. 진짜. 그리고 물도 계속 갈았어요. 근데 실제로 호빵 파는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쩐내 나고 막 밀가루 냄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에서? 그 사람들이요 물을 한번 쓰고요 그 뜨거운 물 한번 싹 빼고 찬물을 한번 더 넣어줘야 돼요 원래는. 솔직히 사람들이요 그 물 그 전기로 그릴로 끓이는 거 아끼려고 그냥 그 라면 먹는 뜨거운 물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쩐내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물을 매번 빼서 걸러내고 새 물을 넣고 새 찬물을 넣고 하니까 깔끔한 맛이 나요 진짜. 호빵도 불지 않게끔 예 온도 조절도 하고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호빵 기계 한번 싹 또 닦고 제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진짜. 저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결백하지 않게 진짜 그렇게 착실하게 일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진짜 막 밤에 손님 한참 없을 때 한 3시에서 5시 되면 거기가 손님이 진짜 끊겼어요 가로수길이. 그러면은 그 햄 소세지 그릴 굽는 위에다가 삼각김밥 전날 뭐 팩이난 거 있잖아요 거기다 볶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750원 주고 그 종갓집 막김치 사가지고 같이 버무려서 볶아서 막 먹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그러고 일하다가 그 편의점에서 일하면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때. 왜냐면 물건이 배송이 두세 배 이상이 들어와요. 그 옛날에는 지금은 너무 상업적이다 해가지고 많이 축소됐어요. 진짜 많이 축소된 거예요. 지금은 반도 안 되게 들어오는 거예요. 2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구니면 뭐 포장된 게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 나중에 사무실에도 둘 데 없죠. 바깥에 라면 먹는 데다 쌓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매장 그 본사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FC라는 사람들이 본사를 그 매장을 관리하는 한 지역의 매장 자체 내에 있는 매장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와요. 신사면 신사 자체를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뭐지 매장별로 같이 합산해서 같이 해서 파는 거예요. 알바도 한 명 껴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홍보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팔기 시작했.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거의 반도 못 팔아요 솔직히.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너무 소비자들이 소비력이 되게 알뜰해져서 지금은 이제 딱 정확한 것만 사지 옛날처럼 뭐 바구니 되거나 막 크게 부피 큰 거 이렇게 사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어 2년 딱 되니까 그 견습생 한 분이 왔어요. 본사 사람이 한 명 나왔는데 여자였는데 그분 제가 실명을 공개 안 할게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본사에서 온 건데 한번 체험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왔나 봐요. 그 인턴식으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그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높은 분의 자녀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점주가 그걸 알고는 그 여자분을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람이 나하고 나랑 같이 일했었던 그 야간에 일했던 그 동생 뿌락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가 어떤 집안에 애인 거 알고 또 얘랑 사귀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아예 못을 박아보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고 그 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셋이 있을 때. 그리고 어느 튼가 그분이 그 여자분한테 되게 그렇게 대시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이제 본사가 될 수 있으면 가맹점으로 안 돌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븐 롯데가 롯데타워를 세울 당시에 말들 많았잖아요. 인천 그 공항 문제 때문에 그 뭐 공항 뭐 걸린다고 뭐 이렇게 비행선에 위험하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빚을 얼마나 롯데가 줬으면은 롯데 원래 그 세븐일레븐이요 영등포나 여의도나 강남권 그 역세권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턴가 강북에 지하철 아래도 있고 지하철 상위권 위에 그 지하 그 뭐지 그 상층에도 막 그렇게 생기기 시작할 때 아 얘네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강북 지역점에도 엄청 뿌려대는구나 했죠. 그때 강북 쪽에는 패밀리마트에서 지금 CU로 변모되는데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을 때 저희 매장도 처음으로 거기가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유일하게 세븐일레븐이 그거 하나였어요 진짜. 예. 근데 지금은 거기가 폐점되고 다른 세븐이 또 생겨서 가로수길점으로 이름을 명맥을 잇고 일을 그 가게를 차려놓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럴 때는 딱 하나였었어요. 골목 안쪽에 한참 들어가야지만 그 CU인가 GS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회식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대에 가니까 그 어휴 거기 삼겹살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요구르트 소주인가 오이 소주인가 그거 막 마셔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남자 그 직영 점장이 그 인턴 여직원을 같이 데려다 준다 둘만 가더라고, 우리한 눈치를 주면서. 그리고는 여동생은 저랑 같이 이제 집에 왔고, 같이 일했었던 그 뿌락치 그 남동생은 또 남동생도 따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나 다를까 그 인턴 그 여직원 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주하고 결혼한 거예요, 세상에. 아휴, 되게 풋풋하고 되게 애틋한 여성분이셨는데. 그리고 그 제가 직영점에서 일했을 당시에 신사 가로수점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연예인을 많이 봤어요. 진짜 하루 일이 너무 힘이 들어도요, 연예인만 한 명 딱 왔다 가면은 그 힘든 게 모든 게 사라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 내일은 편의점에서 연예인을 목격한 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100명 안까지는 본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직영점에서 이제 대부분 가맹점으로 돌려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가맹 점주에 대한 악행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올 때였어요. 알바생들 화장실 가는 것도 뭐라 그러고 막 일을 막 노예처럼 막 부려먹은다고 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최저임금 제도나 노동법이 제대로 엄하지 않을 때여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긴장을 하고 겁을 먹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가맹 점주가 생기기 전에 그 인턴 그 편의점 그 왔었다는 그 직원 있죠, 본사 사람. 그분이 이제 편의점을 잠깐 운영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장처럼.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 전 점주로 있었던 놈이 와가지고 그 여자 잠깐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직영점인지만 알고 가맹점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일을 했죠. 그러다가 그 여자 인턴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날 언제였지? 그날이 화이트데이였나? 우리 매장 앞에 그 하얀색 그랜저가 딱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게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서 있으면 안 돼서 제가 빼달려고 그랬어요, 똑똑거리면서. 근데 안에 웬 나이 좀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자기 딸이 있으니까 곧 나올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매장을 들어갔더니 그 여자 인턴 직원 점장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머니가 와서 그런데 윤호씨 저 죄송한데 혼자 이렇게 화이트데이 이 물건 정리는 하지 말고 사무실이나 매장 안에만 일단 들어만 놔달라는 식으로 후다닥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일할 때였어요. 세상에 직영점에서 2시 일하다가 갑자기 그 뭐지 인건비 문제 때문에 혼자 일할 수밖에 없다 해서 오후 근무자도 한 명 쓰고 야간 근무자든지 한 명 쓸 때였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야간 혼자 일을 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리고 그 여자분이 하얀색 그랜저를 탁 타고 가는데 느꼈죠. 아, 전 점장이 제대로 돈줄을 물긴 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아유 그때 처음으로 현타 왔어요. 그때가 화이트데이 때 그 물건을 일일이 다 사무실로 들여놓는데 혼자 일하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다행히도 지금 가로수길 붐비지 않을 때여서 야간에 되게 동네 주민들밖에 안 다닐 때여가지고요, 물건 들어놓고 또 손님 받고 물건 들어놓고 손님 받고 할 때 막 처음으로 막 욕이 입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꿋꿋이 일을 했어요. 그래 돈을 벌어야 되니까 90만원 100만원 버는 게 그게 어디에요. 90년대 때는요 100만원이면 진짜 큰 돈이었어요. 90만원도요 한 달 월급 치고는요.
근데 제가 월수금만 9시에 나오고 화목은 그 10시에 나서 이게 물건 아니 그리고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벌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직영점 이후로 이제 가맹점으로 넘어갈 때인데 이 얘기는 내일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가맹점에서도 이제 또 이제 2년 후가 또 지나고 그러니까 제가 27살 때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서 2년 동안 직영점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또 가맹점주들이 생기면서 또 2년 일하고 또 일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면접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진짜 면접 봤어요, 진짜. 다시 재취업하려고 거기서만. 왜냐면 사람이요 한 곳에 오래 일하면요 그 안이 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제 방이 되고 제 집이 되는 거예요. 제 2의 제 장소가 되고 제 공간이 되다 보니까 애착이 생기고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얘기가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된 계기가 알바들을 여러 개를 지나고 또 백수 생활을 6, 7년 하다가 이제 신사 가로수길점 세븐일레븐에서 13년 동안 존버를 한 얘기를 처음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맹점주를 처음 만나고 일한 얘기랑 그리고 편의점에서 연예인 본썰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까지 윤호의 편의점 죄송합니다. 말이 말리네.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된 계기와 편의점 가로수길점 세븐일레븐에서 13년 동안 존버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갈 텐데요. 중간중간에 지루할 수도 있으시니까 무서운 얘기도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한 손님을 구해줬던 거 그리고 연예인을 목격설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 지루하지만 재미없었을 수도 있을 법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